안녕하십니까. 저는 Medicinal Chemistry and Chemical Biology of Neuron Modulators and Emerging Strategy in Neurodegener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김현수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너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룬 후에 너런의 라이간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너런의 생리학적 기능과 신경퇴행성 질환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룬 후에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Nuclear Receptor Related 1. 너런은 신경세포의 발달 및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NR4A 패밀리에 속하는 핵수용체의 일종입니다. 지금까지 학계에 발표되었던 여러 연구들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테라피틱 타겟으로서 너런의 우수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무적인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스몰 몰리큘 라이간드를 사용한 너런의 파마콜로지컬 컨트롤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타깃으로서 너런의 잠재력에 대한 온전한 평가 및 검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본 논문에서는 섹션 2에서 너런의 구조적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섹션 3에서 너런의 라이간드로 작용하는 물질들과 그리고 너런과 라이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섹션 4에서는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너런의 테라피틱 밸류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치료 타깃으로서 너런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앞으로 너런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섹션 2, 너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수용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터미널 도메인과 C-터미널 도메인을 제외한 핵심 영역으로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DNA 바인딩 도메인과 같은 경우에는 DNA에 결합하는 자리,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은 핵수용체 부위 중에서 라이간드가 결합하는 자리, 그리고 이 DNA 바인딩 도메인과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을 연결해주는 힌지 리지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핵수용체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너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런은 구조적으로 다른 NR4A 패밀리 멤버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AF1, DBD, 힌지, 그리고 LBD와 AF2 이렇게 4개의 메인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 도메인의 구조와 기능은 어떨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DNA 바인딩 도메인은 2개의 징크 핑거를 통해서 DNA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널번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있는 리스폰스 엘리멘트라는 특정 서열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DNA에 바인딩한 너런은 관련 유전자들의 전사 활성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본 섹션의 후반부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힌지 도메인은 DBD를 핵수용체의 C 말단에 위치한 LBD와 연결하는 유연한 영역으로서 Nuclear Localization 시그널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 LBD는 널원을 결합하는 라이간드 및 코레귤레이터와 상호작용하고, DBD와 힌지 도메인과 함께 널원의 다이머라이제이션을 매개하는 등 핵수용체 활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LBD는 주로 11개에서 13개 사이의 알파 헬릭스와 베타실 레지온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핵수용체들이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을 통해서 라이간드를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핵수용체들은 2번, 3번, 5번, 7번, 11번, 그리고 12번 헬릭스 간에 구성된 캐노니컬 레지온에 1500 세제곱 옹스트롬 이상의 볼륨을 가지고 친지질성을 띠고 있는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간드 바인딩 포켓은 아주 안정적이진 않으며 일부 올판 뉴클리어 리셉터의 경우에는 라이간드 결합 시 큰 형태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널번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한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널론의 네 번째 핵심 도메인이 LBD와 AF2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AF2는 LBD의 C 터미널 헬릭스 쪽에 존재하는 도메인입니다. 이 AF2는 라이간드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고, 핵 수용체의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F2의 위치가 잘 표현된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고자 하였으나, 널론의 경우에는 적절한 피규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널론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PPAR 감마에 대한 피규어를 대신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VD, 힌지 레지언, LBD AF2까지의 구조를 보았는데, 자, 다음으로 일반적인 핵 수용체의 콜 레귤레이터 바인딩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체의 활성화에는 아시다시피 라이간드뿐만 아니라 코어 액티베이터 및 콜 리프레서와 같은 콜 레귤레이터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핵 수용체는 불활성 아퍼폼 상태에서 H12AF2 리전의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H12AF2 도메인의 구조는 라이간드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라이간드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H12AF2가 LBD 코어에 바인딩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H3, H4 리전의 소수성 표면이 노출됨으로써 콜 리프레서가 바인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라이간드의 결합 여부에 따라 핵 수용체의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핵 수용체가 아고니스트와 결합했을 때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라이간드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2AF2 도메인이 LBD 코어에 바인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핵 수용체에 아고니스트가 결합함으로써 H12AF2가 LBD 코어에서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게 되고, 라이간드 결합 부위 입구는 막히는 형식으로 해서 LBD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H12AF2가 LBD 코어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LBD 표면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콜 리프레서에 대한 친화도를 감소시키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핵 수용체로부터 콜 리프레서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콜 리프레서의 분리뿐만 아니라 H12AF2가 LBD 코어에 바인딩한 이후에 3번, 4번, 5번, 그리고 12번 헬릭스 사이에 생겨난 소수성 그루브에 콜 레귤레이터들이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캐노니컬 코 액티베이터 바인딩 사이트의 중요한 특징은 한 쌍에 차지된 장기가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H12의 글루타메이트와 H3의 라이신을 통해서 차지 클램프라고 불리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까지에서 일반적인 뉴클리어 리셉터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았는데, NR4A 수용체는 다른 핵 수용체와 구조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활성 관련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핵 수용체들과 비교해서 NR4A 수용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콜 레귤레이터의 바인딩 사이트와 바인딩 모드에서 발견됩니다. 널론에서 콜 레귤레이터 바인딩 도메인을 보시면 3번, 4번, 5번, 그리고 12번 헬릭스 간에 형성된 리포필릭 리전이 콜 레귤레이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 이 LXXLL 모티프와 결합하게 됩니다. 특히 H3와 H12가 가지고 있는 라이신 및 글루타메이트 장기로 인해 형성된 차지 클램프는 각각 콜 레귤레이터의 알파 헬릭스의 결합을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차지 클램프 외에도 12번 헬릭스의 라이신은 4번 헬릭스의 글루타메이트와 강한 이온 상호작용을 형성함으로써 NR4A 수용체의 구성적 활성에 기여를 하게 되고, 특정 경우에서는 캐노니컬 레귤레이터 바인딩 사이트에서 콜 레귤레이터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콜 레귤레이터 바인딩 사이트의 특징들은 다른 종류의 뉴클리어 리셉터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 NR4A 리셉터와 SRC, VGC1알파, 크랩과 같은 전형적인 뉴클리어 리셉터 콜 레귤레이터와는 오른쪽 하단의 그림같이 이런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널론은 어떤 콜 레귤레이터와도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NR4A 리셉터에서 앵코 R1 및 앵코 R2에 대한 H11과 H12 헬릭스 사이에 하이드로포빅 그루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그루브가 잠재적인 Alternative Co-Regulator Binding 사이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nquire1, nquire2 같은 콜 리프레서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시면 이런 콜 리프레서들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형태의 전사 차단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히스톤 디아시틸레이즈 및 디메틸레이즈와 같은 그런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를 리크루팅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nquire1, nquire2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도 널원의 콜 레귤레이터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nCoA6 그리고 nRIP1과 널원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 간에도 상호작용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사2 같은 경우에도 널원의 코액티베이터로 밝혀졌고 비록 몰리큘러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피아스 감마의 경우에도 널원의 강력한 콜 리프레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콜 레귤레이터 바인딩에 대한 조절 메커니즘과 실제로 널원에 작용하는 콜 레귤레이터를 종합해보면 이 널원을 포함한 NR4A 리셉터들의 콜 레귤레이터 네트워크가 NR1 패밀리와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널원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으로서 널원은 모노머, 호모다이머, 헤테로다이머 모두의 형태에서 전사 활성을 유도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리스폰스 엘리먼트를 통해서 전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널원의 활성을 통한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널원은 라이간드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콜 레귤레이터들의 결합과 분리를 포함한 다양한 조절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또한 널원의 모노머, 호모다이머, 헤테로다이머에 대해 각각의 리스폰스 엘리먼트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라이간드가 호모다이머 및 헤테로다이머의 형성에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유전자에 대한 널원의 선택적 조절이 단순히 널원을 활성화하느냐 억제하느냐 이상으로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됨을 시사합니다. 이번 섹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널원 라이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 표적으로서 널원이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널원 라이간드의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널원 라이간드들은 신경퇴행에 대한 널원의 모든 치료적 잠재력을 확인하고 검증하기까지는 완벽하지 않고 널원의 양리학적 제어를 새로운 치료법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양질의 케미컬 툴을 찾거나 만들어내서 널원의 활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의 연구들에서 구조 분석, 기계론적 연구, 너런 라이간드의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SAR이라는 약어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및 잠재적 내인성 라이간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 먼저 내인성 라이간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널원의 내추럴 라이간드는 DHA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들에서 DHA가 널원의 다이렉트로 결합할 수 있는 라이간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NMR 기반 구조 분석 등 여러 메소드를 이용한 연구 결과 아모디아 퀸의 결합 부위와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캐노니컬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에 DHA가 결합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널원에 결합한 DHA가 실질적으로 널원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을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MBRE Based Reporter Gene Assay에서 DHA는 MN9D 도파미너직 뉴로날 셀라인을 비롯한 여러 세포주들에서 널원의 활성을 약 25%가량 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DHA와 널원의 결합에 대해서 구조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H와 널원의 상호작용에는 주로 3번, 11번 헬릭스의 장기들이 관여하며 5번, 7번, 12번 헬릭스들의 구조적 변화 역시 수반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DHA 바인딩에 관여하는 헬릭스들과 또 DHA가 바인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포스테이트에서 널원의 캐노니컬 뉴클리어 리셉터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의 볼륨은 30세제곱 옹스트롬에 불과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500세제곱 옹스트롬까지도 확장되어
DHA와 같은 사이즈가 큰 불포화 지방산 분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연구에서는 DHA뿐만 아니라 다른 불포화 지방산들, 아라키도닉 엑시드, 리놀릭 엑시드, 그리고 올레익 엑시드 역시 너론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원래는 염증 과정에서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역시 너론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에서 프로스타글란딘 A1과 프로스타글란딘 E1이 너론 라이간드로 결합하여 아고니스틱 액티비티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경우에는 너론에 대해서 불포화 지방산 계열의 라이간드와는 다른 액티비티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결합 부위부터가 불포화 지방산의 라이간드와는 다르기 때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왼쪽 피규어에서 녹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DHA에 대한 캐노니컬 바인딩 사이트인데, 프로스타글란딘의 결합 위치는 그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4번과 5번, 11번, 그리고 12번 헬릭스 사이의 non-canonical 사이트에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스타글란딘의 결합에서도 너론의 구조가 바뀔지 알아보자면, 너론의 시스테인 566번과 프로스타글란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12번 헬릭스가 21도 각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12번 헬릭스의 변화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시퀀스들이 있는 부분을 열리게 하고, 이 부분에 프로스타글란딘의 소수성 알킬 사슬 부분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한편 하이드록실 그룹의 경우에는 너론의 글루탐산 440번과 류신 444번과 함께 H본드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카복실레이트 모티프는 아르지닌 515번 및 히스티딘 516번과 하이드로젠 본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아르지닌 563번과 워터 메디에이티드 하이드로젠 본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드로 결합한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론의 활성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MN9D를 포함한 여러 세포주에서 너론을 활성화시켰으며 SA 셋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 A1의 경우에는 6배에서 12배 정도,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E1의 경우에는 10배에서 25배 정도의 활성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너런 활성이 실질적으로 생리학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경우 너런과의 커벌런트 인터액션을 통해서 낮은 농도에서도 지속적인 너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기계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우스의 스트레아톤과 메센세팔론에서 프로스타글란딘 A1, PJ1의 농도는 15에서 70 나노몰 정도로 검출되는데, 널번에 대한 프로스타글란딘 A1의 효능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도의 프로스타글란딘 A1만으로도 널번이 매개하는 신경 보호 효과 및 기타 생리학적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라이간드 보시겠습니다. DHI는 뉴런의 도파민 대사 산물 중 하나로서 여러 연구에서 너론의 라이간드로 제한된 바 있습니다. DHI의 너론에 대한 바인딩 모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DHI는 아까 보셨던 프로스타글란딘처럼 시스테인 566번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4번, 5번, 11번, 그리고 12번 헬릭스 사이에 non-canonical region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DHI와 너런만 놓고 이들의 케미컬 인터랙션을 연구한 실험들에서 DHI의 너런에 대한 바인딩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최소 농도는 약 0.25 마이크로몰, 너런에 대한 바인딩이 포화되는 최소 농도는 약 2.5 마이크로몰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오 칼시노마 셀에 대한 인비트로 실험에서는 100 마이크로몰의 농도에서 DHI가 너런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DHI에 대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DHI가 EC50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DHI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어서 오토옥시데이션과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너론을 조절할 수 있는 라이간드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DHI 및 관련 인도에 대하여 Structural Activity Relationship 평가를 통해서 너론 라이간드로서 더 유리한 특징과 낮은 독성을 갖는 물질인 5-클로로 인도를 발견하는 등 DHI의 분자 구조에 대한 특성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라이간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론의 엔도지니어스 라이간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른 핵수용체들이 엔도지니어스 라이간드에 반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너론에 대한 엔도지니어스 라이간드들 역시도 대부분 마이크로몰랄 범위 내에서 활성을 가지게 되고 각 라이간드별 너론 활성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는 여전히 애매한 수준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론에 대한 강력한 합성 라이간드를 찾는다면 너론의 생리학적 기능과 치료 타깃으로서의 잠재력을 연구하기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론의 신테틱 라이간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시간상 현존하는 몇 가지의 신테틱 라이간드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라이간드로 알려져 있는 아모디아킨과 클로로킨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참고해보면 처음에 인비트로 스크리닝에서 아모디아킨, 클로로킨, 그리고 글라페닌이 잠재적인 너론 모듈레이터로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라페닌은 아모디아킨이나 클로로킨에 비해서 활성이 매우 낮았고 아모디아킨과 클로로킨의 경우에는 너론의 전사인자 작용을 3배 정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너론에 어떻게 결합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 너론의 3번 헬릭스의 402번부터 409번 아미노산, 그리고 6번 헬릭스와 베타신 리지언, 그리고 11번과 12번 헬릭스에 있는 장기들이 아모디아퀸의 결합에 주로 관여하게 됩니다. 앞서 DHA 결합 때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모디아퀸의 바인딩 사이트는 캐노니컬 바인딩 사이트와 오버랩이 되는데 아쉽게도 아모디아퀸의 바인딩 사이트가 이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의 안쪽에 묻혀 있는지 혹은 표면에 묻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피규어에서 너론과 아모디아퀸의 결합에 대해 추정되는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로로퀸의 경우에는 너론의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클로로퀸 역시도 정확한 바인딩 모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론 모듈레이터로서 아모디아킨과 클로로킨의 발견은 너론 연구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고 이 두 화합물 모두 귀중한 레퍼런스 라이간드 및 너론 활성화에 대한 케미컬 툴로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릿수 마이크로몰 범위에서 적당한 수준의 효능 그리고 선택성 및 특이성의 부족, 마지막으로 생체 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아모디아킨 및 클로로킨만을 너런을 치료적 타깃으로 하는 질병 연구에 계속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모디아킨과 클로로킨을 넘어선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너런 아고니스트를 찾는 것이 너런 연구에서 중요한 관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아모디아킨 및 클로로킨과 같은 항말라리아제의 화학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너런의 활성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케모타입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아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아모디아킨과 클로로킨이 가지고 있는 7-클로로키놀린 4-아민 스캐폴드 7이라는 것인데 EC52, 259 마이크로몰 정도인 매우 약한 너런 아고니스트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의 예시와 같이 기존 너런 아고니스트의 화학 구조에서 너런의 활성에 작용하는 핵심 구조, 스캐폴드를 찾는 것이 합성 너런 라이간드의 연구 및 개발에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런 라이간드의 코어 스캐폴드로서 제한된 것 중에 하나가 퀴놀린과 인돌 구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카보사이클의 염소가 있고 헤테로사이클의 극성 말단의 방향족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사이클릭 코어 구조를 뼈대로 해서 여러 유형의 치환기들이 붙을 수 있는 이러한 화학 구조가 너런 아고니스트의 코어 스캐폴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너런 라이간드에 대한 지식 및 라이간드에 의한 너런의 조절 메커니즘 등이 점차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런의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에 대한 구조적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너런의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너런의 활성이 조절될 수 있는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가 적어도 2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 A1과 DHI가 결합하는 4번, 5번, 11번, 12번 헬릭스 사이에 형성된 non-canonical ligand binding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HA를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 라이간드들과 아모디아 퀸이 결합하는 캐노니컬 리지언이 있겠습니다. 현재 너런 라이간드의 구조 설계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너런과 라이간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기초 지식이 아직 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널77과 같이 구조가 유사한 다른 NR4A 패밀리를 생각해보면 캐노니컬 라이간드 바인딩 리지언을 벗어난 곳에서 라이간드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NR4A 패밀리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너런도 널77처럼 지금 알려진 것보다도 더 다양한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런에 대한 구조적 정보는 여전히 부족해서 라이간드가 너런 활성을 조절하는 몰리큘러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A1 및 DHI의 결합에서 12번 헬릭스의 이동 메커니즘 역시도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요소 중의 하나인데 프로스타글란딘 A1의 결합은 아포너르원에서 12번 헬릭스의 형태를 안정화시키는 글루타민 440번과 라이신 590번 사이에 강한 염다리를 끊어지게 하는 반면 거의 유사한 non-canonical binding 사이트에 결합하는 DHI는 글루타민 440번과 라이신 590번의 접촉을 오히려 더 강화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너런의 구조적, 화학적 변화는 어떤 라이간드가 결합하느냐, 어떤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에 붙느냐에 대한 조건과 그 외의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복잡하게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너런 라이간드를 설계할 때 몰리큘러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고려하려면 너런에 대한 기계적 및 구조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앞으로 너런 라이간드를 디자인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제언한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런의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은 널77 및 널1의 라이간드 바인딩 도메인과 부분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R4A 패밀리 내에서도 널1에 대해서만 매우 선택적인 라이간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서 캐노니컬 바인딩 사이트 외에도 다른 사이트를 표적으로 하는 라이간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너런 라이간드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NR4A 패밀리 간의 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패밀리 내에서의 선택성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너런 라이간드 중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아모디아 퀸, 클로로퀸, 그리고 사이토스포론 B, 그리고 이 물질의 유도체인 PDMPA까지 이 물질들의 경우에는 최소 2가지 이상의 NR4A 패밀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는 너런 모듈레이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너런에 대한 선택성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NR4A 패밀리 중에서도 너런의 특이적인 라이간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본 섹션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너런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너런 라이간드에 대해서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런의 생리학적 기능 및 신경퇴행성 질환에서의 역할에 대한 섹션입니다. 시간상 알츠하이머병, AD와 관련한 내용 위주로만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널버는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발현되며 parietal and temporal cortex 그리고 endothelial cortex 그리고 서비큘럼의 뉴런에서 가장 높은 발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런 영역들 외에도 너런은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와 tegmentalis ventralis와 같은 영역에서 도파미너직 뉴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너런은 도파미너직 뉴런의 발달과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며 초기 태아 발달 단계에서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현됩니다. 도파민 신경 전달과 항상성 그리고 신경세포 생존에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는 그런 표적 유전자들을 조절한 너런의 기능은 AD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런은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라이아 등의 면역세포에서도 항염증 반응의 일환으로서 발현되어 신경염증의 조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 예로서 너로는 LPS 트리티드 마이스에서 TNF-알파, IL-1베타 같은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과 뉴로톡식 메디에이터의 발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와 관련한 또 다른 증거로서 너런의 신테틱 라이간드인 아모디아퀸은 인비트로에서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감소시켰고, 너런의 엔도지니어스 라이간드인 프로스타글란딘 역시도 LPS 및 MPTP 처리에 대해서 신경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너런은 신경염증의 핵심 조절자로서도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디아퀸을 통해서 너런 매개의 항염증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런이 AD 패소제니시스에도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APP 트랜스제닉 마이스의 히포캠퍼스에서 너런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5XFAD 마이스에서 너런은 얼리 스테이지에서 프론탈 콜텍스와 서비큘럼에서 A베타 어큐뮬레이션과 함께 발현이 증가하다가 레이 스테이지로 갈수록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XFAD 마이스의 서비큘럼에서 너런의 넉다운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반면 너런의 오버익스프레션이나 아모디아퀸을 이용한 너런 액티베이션은 AD 패솔로지를 완화합니다. 이러한 연구 외에 알츠하이머병과 너런을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AD 패솔로지에 대한 너런의 효과와 너런의 신경보호 및 항염증 특성은 너런 액티베이션이 AD의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전입니다. 널버는 뉴로널 셀, 특히 도파미너직 뉴로널 셀에 대한 뉴로프로텍티브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너런은 에스트로사이트와 글라이아 셀에서 신경염증 과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런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아직 너런의 너그아웃, 오버익스프레션, 그리고 약하고 비선택적인 너런 모듈레이터에 다소 의존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런 조절을 새로운 치료 개념으로 정립하려면 더 선택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라이간드를 사용하여 너런을 활성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너런 모듈레이터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라이간드 바인딩 사이트에 대한 구조적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너런의 활성화 또는 억제와 관련된 몰리큘러 메커니즘 및 상호작용 파트너에 대한 정보 역시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디아퀸과 클로로퀸의 발견은 너런 관련 치료 개발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기회가 되고 있지만 부작용 등의 일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스몰 몰리큘러 너런을 타깃하는 방법들과 다양한 너런 라이간드 스캐폴드의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너런 아고니스트와 인버스 아고니스트로는 아직은 너런의 활성화 또는 억제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런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새로운 라이간드의 탐색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